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DB그룹, 재계서열 42그룹이죠. 이 그룹 내부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최근에 좀 놀라운 인사가 있었죠. 맞아요. 50세의 김남호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81세의 그룹 원로가 신임 회장으로 선임되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한 경영진 교체, 이걸 넘어서는 신호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세대 교체에 좀 역행하는 데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상 그 이면에는 김준기 창업회장과 아들 김남우 명예회장 간의 갈등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난 사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룹을 일군 80대 아버지, 그리고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된 50대 아들, 또 그 사이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50대 딸 김주원 부회장.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은 구도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들, 그러니까 김준기 창업회장, 또 아들 김남우 명예회장, 그리고 따님인 김주원 부회장, 이 세 사람을 둘러싼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대체 무엇이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긴장감을 속발시켰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일 거고요. 그리고 또 김주원 부회장은 어떤 배경에서 그룹 내 역할이 커지고 있는 걸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네, 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흥미로운 경영권 분쟁의 배경, 또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가능한 시나리오까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복잡한 상황의 발단은 한 2021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로 그룹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DB하이텍 매각 추진 논란이었죠. DB하이텍 매각 논란, 그때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DB하이텍 기업 가치가 4조 5조 원까지 거론되던 바로 그 시기였죠. 네, 맞습니다. LX그룹이나 현대차, 심지어 삼성전자 같은 정말 큰 기업들이 인수 후보로 언급될 정도로 시장의 관심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회장이었던 김남호 회장이 이 매각을 아버지인 김준기 창업회장과 충분한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 모르게 말이죠? 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김창호 회장이 아시다시피 크게 경로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니 근데 당시 시장 상황을 보면 매각이 그룹에 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을 텐데요. 김준기 창업회장이 그렇게까지 반대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아들이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그 절차상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김준기 창업회장에게 DB하이텍은 이게 그냥 단순한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과거에 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동부제철이나 동부건설 같은 핵심 계열사들은 매각을 했거든요. 근데 DB하이텍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 3,500억 원이라는 그 거액의 사재까지 출연하면서 회사를 살리려고 했을 정도로 애착이 아주 깊은 곳이죠. 3,500억 원 사재를요? 와. 네, 그런 회사를 아들이 자신 몰래 팔려고 했다. 이 사실 자체가 창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뭐랄까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꼈을 수도 있어요. 창업자의 정말 각별한 애정이 담긴 회사를 매각하려고 했다. 이게 결정적인 갈등의 도화선이 된 셈이군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충분히 경로할 만한 상황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사건 이후로 아버지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DB하이텍 매각 논란 이후에 김준기 창업회장의 행보는 명확하게 아들을 좀 견제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2022년부터 본인이 설립한 공익재단이죠. DB 김준기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주회사 격인 DB의 지분을 꾸준히 사들입니다. 재단을 통해서요? 네. 특히 그 재단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DBINC, 그러니까 그룹의 IT와 제조 부문을 지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 지분 4.3%를 인수하면서 그룹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더 강화했습니다. 지분 구조의 변화, 이게 핵심일 텐데요.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딸의 지분율이 어떻게 좀 재편이 되었나요? 현재 지분 구조를 딱 보면 김남호 명예회장이 16.83%로 개인 최대주주 자리는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최대주주군요. 하지만 아버지 김준기 창업회장이 15.91%, 그리고 따님 김주원 부회장이 9.87%를 보유하고 있어요. 아, 이 아버지와 딸의 지분을 합하면 이게 25.78%에 달합니다.
아들 지분율보다 거의 9% 가까이 높은 수치죠. 9%나 높군요. 네. 그러니까 김 창업회장하고 김 부회장이 힘을 합치면 김 명예회장의 의결권을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아하, 지분 경쟁에서 아버지가 딸과 연합해서 아들을 앞서게 된 거네요. 그렇죠. 지분 확보를 통한 견제뿐만 아니라 저희가 서두에 잠깐 언급했던 그 최근 인사 81세 원로를 그룹 회장으로 선임한 것,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겠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올해 6월이었죠. DB그룹이 이수광 전 DB손해보험 사장을 신임그룹 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수광 신임 회장은 1943년생, 그러니까 81세, 김준기 창업회장하고 동갑이고요. 고려대학교 동문입니다. 아, 동갑의 동문. 네. 1979년에 그룹에 입사해서 DB손해보험, DB건설 대표 등을 역임한 그야말로 창업공신 중에 한 명이죠. 50세 아들을 명예회장으로 사실상 이선으로 물러나게 하고 자신과 동갑인 81세의 최측근 인사를 그룹 총괄 회장 자리에 앉혔다. 이건 김준기 창업회장의 의중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조치라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김남호 명예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건 셈이니까요.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김남호 회장 체제에 대한 창업회장의 어떤 불신임의 표현이자 그룹 경영에 대한 자신의 장악력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려는 의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사실 이런 창업주와 이세 간의 갈등은 DB그룹만의 문제는 아니죠. 많은 한국 재벌가에서 창업주의 그 강력한 영향력과 또 현세적인 경영을 도입하려는 이세 사이의 긴장감이 종종 그룹 전체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곤 하니까요. 네, 그런 사례들이 꽤 있죠. 근데 DB그룹의 경우는 여기에 딸의 부상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더해져서 더 흥미로운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김주원 부회장 어떤 인물인가요? 김주원 부회장은 김남호 명예회장의 누나고요. 김준기 창업회장의 장녀입니다. 1973년생이고 서울예고랑 연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과거에는 DB하이텍 미주법인 사장을 맡는 등 주로 해외 사업 지원 역할을 해왔었죠.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룹 내 역할이 눈에 띄게 커진 것 같아요. 특히 아버지와 남동생 간의 갈등이 좀 불거진 시점하고 딱 맞물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시기적으로 그렇죠. 김 부회장은 DB하이텍 매각농단이 있었던 그 2022년에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섰고요. 네. 작년 7월에는 그룹 부회장 겸 해외 담당 부회장이라는 중칙을 맡게 됩니다. 단순히 직함만 얻은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도 커지고 있어요. 특히 해외 사업 확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아, 해외 사업이요? 네. 대표적인 성과로 DB손해보험의 베트남 V&I 손해보험, 이게 현지 업계 한 10위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 인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인수 과정을 김 부회장이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하! 아버지의 두터운 신임 아래에서 경영 보폭을 넓혀가면서 자연스럽게 남동생과의 후계 경쟁 구도에서도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김준기 창업회장이 아들을 견제하는 동시에 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후계 구도 자체를 좀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죠. 명예회장으로 물러난 김남호 회장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회장직 박탈에 이어서 내년에는 사내이사 자리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 혹시 법적 대응 가능성은 없을까요? 재계 일각에서는 김남호 명예회장이 로펌, 법무법인하고 접촉하면서 법적 분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는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버지와 정면으로 싸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만만치 않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몇 가지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앞서 살펴봤듯이 아버지하고 누나의 우후 지분을 합하면 25%를 넘어요. 김 명예회장 본인 지분보다 훨씬 많죠? 네, 지분에서 밀리죠. 그리고 또 이수광 신임 회장을 비롯해서 그룹의 주요 경영진들이 대부분 김준기 창업회장 시절부터 함께 해온 인물들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표 대결이나 경영진 장악력 측면에서 김 명예회장이 좀 불리한 상황이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만약에 분쟁이 현실화된다면 결국 외부 세력의 도움이 중요해지겠군요. 그 이른바 객기사 확보 경쟁? 이런 게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분쟁이 격화될 경우에는 외부 우호 지분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
이게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김준기 창업회장이 과거에 여러 차례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면서고 그룹 경영권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죠. 그 뚝심이 대단하신 분이죠. 네, 80대 고령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수성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룹의 향후 지배 구조에 대해서 여러 전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계열 분리 시나리오도 하나로 거론되던데요. 네, 그것도 가능성 중 하나로 이야기가 되죠. DB그룹의 지배구조는 크게 보면 두 축으로 나뉘거든요. DBINC가 IT 제조 같은 비금융 계열사를, 그리고 DB손해보험이 금융 계열사를 각각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네, 그렇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금융부문은 아들인 김남우 명예회장이, 그리고 비금융 부문은 딸인 김주원 부회장이 나눠 맡는 방식으로 계열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승계 구도를 정리하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교통정리군요. 하지만 김남우 명예회장 본인은 계열 분리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고요. 이건 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을 원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 부문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지배력을 확보하길 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좀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81세 창업회장이 여전히 그룹 전반에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50세 아들과 52세 딸 사이의 후계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네, 이게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를 넘어서서 그룹의 미래 지배구조를 결정할 아주 치열한 권력 다툼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나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의중, 또 아들의 방어 혹은 반격 전략, 그리고 새롭게 부상한 딸의 역할 확대, 여기에 외부 변수까지 여러 요인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DB그룹의 경영권 향방은 당분간 예측하기 어려운 약간 안개 속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 최종 승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룹의 전략 방향이나 사업 구조도 크게 달라질 수 있겠군요. 당연하죠.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 저희는 DB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경영권 승계 드라마의 주요 장면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DB하이텍 매각 시도에서 촉발된 부자 갈등, 창업회장의 아주 노련한 반격과 딸의 부상, 그리고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계열 분리 가능성까지 정말 다양한 변수가 얽힌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경쟁 구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DB그룹의 경영권 시계가 과연 누구를 가리키게 될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김준기 창업회장은 과거 여러 위기 속에서도 그룹에 대한 통제권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던 아주 강력한 리더십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8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들과 각을 세우면서 그룹 경영의 전면에 나서려는 모습은 과연 그가 그리고 있는 DB그룹의 최종적인 미래 청사진, 그리고 승계 구도는 무엇일지에 대한 깊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 노예한 창업자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결국 그 창업자의 마지막 구상이 이 드라마의 결말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분석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